이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람 한 명 누가 있을까요? 꼽는다면? 뭐 아직은 조국이겠죠. 예. 그러나 조국 대표에게는 자 대법원 확정심이 될 경우 이제 감옥소에 가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그걸로 형이 확정이 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거예요. 저는 오세훈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국민의힘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근데 네. 지금 저는 어쨌든 이렇게 한번 말하자면은 여야가 접전을 벌이고 나서 만약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에는 사실은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정을 더 잘 해서 여권을 뒷받침하면 될 일인데 네. 만일 110석 우리가 아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110석으로 통일이 되는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110석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당이 비대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지금 저희가 세 사람의 이 성적표에 따른 이 세 사람의 이 향방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성적표 따라 윤, 이한 운명요동입니다. 네. 조국 가장 큰 정치적 승리자 예고.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조국 대표는 뭐 이번에서 거의 얻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어요. 들러리 왔다가 신부 들어갔으면 뭐 다 말 다 한 거죠. 근데 저희가 얘기한 게 조국, 이재명, 한동훈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동안 제가 얘기 안 한 사람 윤입니다. 윤 대통령, 윤영걸 대표님. 윤 대통령인데 또 윤영걸 대표님. 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성적표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받죠. 지금 대통령 한 지 2년 됐잖아요. 2년 됐는데 입법권을 여태까지 민주당이 갖고 있었어요. 네. 대법원도 사실은 김명수 대법원장 바뀐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동안에 행정부만 있어요. 일부 공기업 사장이 아직도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200석이라든지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한다.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지도하고 같이 손잡고 가야 될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더구나 뭐 200석 가까이 된다면은 거부권도 이제 행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에 야권이 200석 이상 가져간다면은 이제는 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으로 사실상 뭐 임기를 더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고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뭐 더 대권 주자로서 위상을 상당히 높이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3년을 진짜 더 심판해서 이 혼돈의 와중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다소 좀 못마땅한 게 있더라도 나머지 3년을 잘할 수 있게 입법권까지 좀 밀어주느냐 뭐 이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조국 대표 말씀드리면 저기는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그래서 로또처럼 여기는 뭐 범죄 혐의자도 많고 한데 로또처럼 하나 큰 거 당첨돼서 최소한 10여 석을 해서 정치적인 가장 큰 따놓은 당상 승자가 될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오늘 밤에 롤러코스터처럼 운명이 바뀔 거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롤러코스터처럼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세 사람만 또 알아볼 게 아닙니다. 사실 그 밖에 어쩌면 다음 대선에 직행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음 기사 볼까요? 승리된 대권과도 패배된 가시밭길, 잠룡 운명 엇갈린다라는 겁니다. 사실 잠룡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일단 출마한 잠룡들을 좀 보겠습니다. 출마한 잠룡들 누가 있느냐? 여권에선 원희룡, 안철수, 나경원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야권에선 출마한 사람들만 따지는 겁니다.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일단 출마한 사람들만 좀 따져봤을 때 이 정도다라는 건데 윤경호 위원님. 이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람 한 명 누가 있을까요? 꼽는다면? 뭐 아직은 조국이겠죠. 예. 그러나 조국 대표에게는 자 대법원 확정심이 될 경우 이제 감옥소에 가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그걸로 형이 확정이 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어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를 하지 않는 한 조국 대표는 흔히 말하는 대권 후보로서는 족쇄가 채워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가장 큰 수혜자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번에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당은 정당 발전사에서 보면 아주 이례적인 거잖아요.
아니 지역구에 단 한 명도 후보를 내지 못한 정당이 그 제대로 된 정치 정당입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동정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비교 이런 거 볼 때 야 이거 좀 너무했던 거 아니야? 이런 걸로 시작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이 조국이 없는 조국혁신당 네. 그게 제대로 이 지지나 아니면 역할이 이어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총선에서 조금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제약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번 총선에서는 사실 180석이나 200석 야권이 그 정도를 가져가는 네. 그런 파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3년 이 집권은 그대로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힘은 빠질 거예요. 심리적인 거부감을 유권자들이 국민이 보여준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큰 변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마음 비웠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면 참 더 암담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긴 한데 이 사람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뭐 이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근데 일단 저희가 지금 요 잠룡들은 출마한 사람들에서만 본 거죠. 출마를 하지 않았는데 요번 총선 결과에 따라 판세가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 김부겸 위원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지금 열심히 여기는 뭐 서울시장이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나머지 셋은 지금 열심히 지금 선거 운동을 돕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이 셋 중에 최소영 의원님 가장 눈길 가는 한 명을 꼽는다면 저는 오세훈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국민의힘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근데 네. 지금 저는 어쨌든 이렇게 한번 말하자면은 여야가 접전을 벌이고 나서 만약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에는 사실은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정을 더 잘 해서 여권을 뒷받침하면 될 일인데 네. 만일 110석 우리가 아까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110석으로 통일이 되는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110석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당이 비대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정감 있게 후보로 등장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서울시를 이끌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중도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제일 좀 이 유력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는 오늘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네.